오늘의 이야기 사도세자 뒤주에 갇힌 진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만났던 조선의 위대한 군주 정조대왕 말이죠. 수많은 신하 앞에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당당히 외쳤던 그 서슬퍼런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김홍도와 신윤복의 붓끝에 담아냈던 그 찬란한 정조의 시대를요. 하지만 그 화려한 르네상스의 이면에는 정조가 평생을 바쳐 지우고 싶었으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8살 어린 나이에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뒤주 속 아버지의 비명소리였죠. 정조는 왕이 된 후에도 평생을 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는 정말 미친 광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비극의 희생양이었을까? 오늘 하루설화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려 합니다. 정조의 눈물이 시작된 곳,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날로 말이죠. 대체 무엇이 3살에 글을 떼고 무명옷을 찾던 그 어린 천재를 차가운 나무 상자 속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자, 이제 1735년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시작된 창경궁의 그날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1735년 축복이 저주가 된 천재소년의 탄생.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왕이 계승자가 되고 3살 때 어려운 한자를 척척 읽어내는 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부모님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천재로 태어난 한 아이에게 그 천재성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735년 1월 21일 창경궁 집복헌에서 울려 퍼진 우렁찬 울음소리에서 시작됩니다. 1735년 조선의 최고령 왕 영조에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바로 이선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너무 기쁜 나머지 태어난 지 딱 1년 만에 그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였죠. 3살짜리 아이가 사치라는 단어를 알까요? 기록에 따르면 어린 사도세자는 3살 때 비단옷을 보고 이건 너무 화려하다, 무명옷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했답니다. 영조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은 성군이 될 제목이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세자의 천재성은 글 공부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히 영화 속 가냘픈 이미지와 달리 실제 그는 어깨가 벌어진 거구의 장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조는 아들이 붓을 잡길 원했지만 세자는 거대한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훗날 정조가 완성한 조선 무예 교본 무예도 보통지 기초를 직접 닦은 무예 천재이기도 했죠. 공부하라는 아버지 앞에서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아들.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그 넘치는 힘은 대견함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본인이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아들만큼은 완벽한 왕으로 키우고 싶어 했죠. 1749년 사도세자의 나이 고작 15살. 영조는 갑자기 나는 쉬고 싶으니 세자가 정치를 대신해라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조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냐고 화를 내고 물어보면 그것도 스스로 결정 못하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영조에게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씻고 그 씻은 물을 아들이 있는 쪽으로 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재수 없는 소리를 들을까봐 싫어하는 신하를 먼저 불러 대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재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데 어느 아들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영조의 귀 씻는 습관에는 더 소름 돋는 비화가 있습니다. 그는 특정 단어에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죽다 혹은 돌아오다 같은 단어만 들어도 재수가 없다며 밥상을 물리고 귀를 씻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실수로 이런 말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너 때문에 내 하루가 부정해졌다고 몰아세웠죠. 일상적인 단어 하나 마음대로 못 쓰고 숨소리까지 검열당하는 삶. 사도세자의 정신이 무너진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사도세자는 점점 아버지가 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는 궁궐 구석에 구멍을 파고 숨기 시작합니다. 천재 소년의 눈빛은 점차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과연 이 소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1750년대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부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2부 1752년 옷을 입지 못하는 세자와 지하 왕국의 비밀. 자, 이제 이야기는 좀 더 기괴하고 무서운 방향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52년 사도세자의 나이 18살. 이때부터 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에게 의복 공포증이 생긴 겁니다.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귀신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발작을 일으켰죠. 한 번 옷을 입으려면 30벌이 넘는 옷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날 옷시중을 들던 나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자는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사람의 피를 봐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사도세자는 창경궁 지하에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관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몸으로 관 속에 들어가 누워있곤 했습니다. 죽음만이 아버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1761년 사건이 터집니다. 사도세자가 아버지 몰래 궁궐을 탈출해 평양까지 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왕이 허락 없는 탈출은 반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왜 평양으로 갔을까요? 단순히 놀러 간 걸까요? 가설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를 피해 새로운 세상을 꿈꿨거나 극심한 우울증을 달래려 떠난 마지막 도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밝히는 법. 영조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당시 영조는 노론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고 사도세자는 그들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적들은 영조에게 속삭입니다. 세자가 미쳤습니다. 왕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아내 해경궁 홍씨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과 아들은 어떻게 살고. 광기 어린 살인기로 기록된 그였지만 가족을 걱정하는 아버지는 살아있었던 걸까요? 광기와 살인으로 얼룩진 이 시기 사도세자의 마지막 인간성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유물이 하나 전해집니다. 옷을 입지 못해 사람을 죽이고 피를 묻히던 그 거친 손으로 세자는 어린 아들 산을 위해 그림 한 점을 그렸습니다. 바로 귀여운 강아지 2마리가 노니는 그림이었죠. 훗날 정조는 이 그림을 보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살인을 저지르는 괴물과 아들을 위해 강아지를 그리는 아버지. 그 기괴하고도 슬픈 경계선에서 세자는 서서히 뒤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1762년 여름,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8일간의 기록. 뒤주 속에 갇힌 세자의 마지막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준비 단단히 하세요. 다음 화가 시작됩니다. 제3부 1762년 7월 4일, 뒤주 속의 8일과 멈춘 심장.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조가 칼을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이 자식아, 네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사도세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빕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냉혹했습니다. 왜 하필 뒤주일까요? 사약을 내리거나 목을 베면 역죄인이 됩니다.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죠. 영조는 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아들을 공식적인 처형이 아닌 사고 혹은 자결의 형식을 빌려 죽이려 한 겁니다. 쌀 상자인 뒤주에 가두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자비였습니다. 뒤주 속에서의 8일,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 날 세자는 뒤주를 두드리며 통곡했습니다. 둘째 날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셨습니다. 셋째 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자는 뒤주 틈으로 흐르는 빗물을 하드며 연명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 하나. 사도세자가 죽고 난 뒤 뒤주를 열었을 때 그의 손톱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그 딱딱한 나무 벽을 얼마나 긁어댔을까요? 영조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도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이죠. 죽여놓고 슬퍼한다니 참으로 비정한 역설 아닙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극을 지켜본 1대1살 소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갇힌 뒤주에 다가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발 나오세요. 정조는 왕이 된 후 아버지의 묘를 조선 최고의 명당인 수원 화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먼 길을 행차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수원 화성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벽 돌 하나하나에 정조의 눈물이 서려 있다는 것을요.
정조가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조는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은 군주일까요? 사도세자는 미친 광인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희생양일까요? 오늘 밤 창경궁의 조용한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아직도 아버지를 부르는 세자의 슬픈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가장 아픈 손가락 사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설화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슬픈 진실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